SK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5월 19일에 좀 놀라셨죠? 장 시작하자마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갑자기 빠졌는데 이게 두 회사 실적 문제도 아니고 한국 경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시게이트라는 회사 CEO가 한마디 했다는 이유였어요. 시게이트 아마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만드는 회사인데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대용량 저장 장치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 CEO가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요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크다. 근데 공장을 새로 지으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자 시장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시게이트 주가가 7% 넘게 빠졌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AI 인프라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공포가 섹터 전체로 퍼진 겁니다. 사실 그 전부터 뉴욕 증시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14%를 넘어서며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왜 금리가 이렇게 올랐냐?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5달러를 돌파했고 물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공포가 커지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불안이 채권 시장을 강타한 겁니다. 이미 기술주 전반이 눌려있던 상황에 시게이트 CEO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섹터가 추가로 끌려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미국 매체 중 한 곳이 모슬리 발언 전문을 직접 읽고 이렇게 썼습니다. 미디어 요약이 뉘앙스를 놓쳤다. 그가 말한 건 공장을 못 짓겠다는 게 아니라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공장 증설보다 기술 개선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전략 설명이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지금 공장에서 더 많이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요약본만 보고 섹터 전체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과잉 반응한 거야? 그러니까 매수 기회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읽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건 모슬리 본인이 직접 인정한 내용입니다. 시장이 반론을 잘못 읽었을 수는 있어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구조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 팔아야 하냐, 들고 있어야 하냐? 구글, MS, 메타, 아마존이 올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약 1,000조 원인데 시장에서 항상 나오던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 돈이 진짜 돈이 되긴 하냐는 거였죠. 4월 말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 답이 나왔습니다. 구글이 AI 인프라에 쓴 만큼 클라우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시장은 AI 투자가 드디어 돈을 버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읽었습니다. 수요는 진짜입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 수요가 진짜라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건 아닙니다. 피크아웃은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가 변하는 겁니다. 주가는 그 속도 변화를 미리 반영합니다. 올해 1분기에 D램 가격이 전분기보다 70% 올랐는데 2분기는 30에서 50%, 하반기는 점점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익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되는 거고 시장은 이걸 먼저 반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언제가 피크아웃이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같이 묶어서 보면 안 됩니다. 두 회사 모두 HBM과 일반 D램을 만들지만 어디에 무게가 실려있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는 수익의 상당 부분이 HBM에서 납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뒤처진 대신 일반 D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HBM과 일반 D램 중 어느 쪽이 먼저 꺾이느냐에 따라 두 회사가 받는 충격의 시점과 크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는 점유율 60%로 사실상 독주 중입니다.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3년치 수요가 이미 공급 역량을 훨씬 상회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 HBM은 당분간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에서 점유율이 17에서 35% 수준입니다. 그 대신 일반 D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들어옵니다. 중국의 CXMT입니다. 지금 글로벌 점유율 5% 수준인데 2027년에는 1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CXMT가 파고드는 시장이 바로 삼성의 주력인 일반 D램이거든요. 아이러니한 건 지금 이 순간은 일반 D램이 HBM보다 수익성이 더 높습니다. HBM은 빅테크와 연간 단위로 가격을 협상하는 반면 일반 D램은 분기마다 정하다 보니 공급 부족이 심해질수록 가격이 더 빠르게 뜁니다. 삼성도 이 역전이 일시적이라고 봤고 2027년에는 다시 좁혀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2027년이 공교롭게도 CXMT가 10%를 넘어서는 시점과 겹칩니다. 그리고 추가로 봐야 할 변수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파업입니다. 삼성노조는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만약 파업이 현실화되면 노조 측 추산으로 하루 최대 1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이닉스에는 없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회사 주가가 얼마나 저렴하냐 기준입니다. 질권가에서는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 PER이 약 6에서 7배 정도라고 봅니다. 글로벌 AI 관련 주식들 중에서 이 두 회사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정도 이익을 내는 회사치고는 주가가 아직 싸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 속도가 좀 느려지더라도 주가가 버텨줄 여지가 있다고 보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게 실제로 시장에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크게 세 가지 신호를 같이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는 체크포인트는 7월 말 삼성전자 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다음 분기에도 가격이 오른다 아는 말이 나오면 아직 괜찮습니다. 반대로 가격 상승이 멈춘다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부터 진지하게 봐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CXMT의 점유율이 변수입니다. 지금 5% 수준인데 이게 10%를 넘어서는 시점, 현재로선 2027년으로 예상되는 그 시점부터 범용 D램 가격에 실질적인 압박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빅테크 설비 투자 증가율 현황도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은 전년 대비 77% 늘어나는 속도인데 블룸버그 전망으로는 2027-28년에 이 증가율이 3에서 19%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절대 투자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속도가 꺾이는 겁니다. CXMT 10% 돌파와 빅테크 투자 증가율 둔화가 겹치는 구간, 그게 레거시 D램 피크아웃 조건이 갖춰지는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크아웃이 무섭다고 지금 무조건 파는 건 이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기준 없이 들고 있으면 신호를 놓칩니다. 오늘 드린 세 가지, 2분기 가이던스, CXMT 점유율, 빅테크 설비 투자 증가율, 이것만 분기마다 확인하셔도 이 두 종목의 흐름을 읽는 데 충분합니다. 반친자였습니다.